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기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초대 한국 통감이던 이토 히로부미가 통감으로서 가장 힘든 일이 있다라고 토로한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토의 100마디 말보다 신문의 기사 한 줄이 한국인의 마음을 흔든다. 그중 일개 외국인의 대한매일신보는 일본 시책을 반대하고 한국인을 계속 선동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토가 언급한 그 일개 외국인은 다름 아닌 대한매일신보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인 영국인 어니스트 베델이었습니다. 최근 국가보훈처가 한영 수교 140주년을 맞아서 베델의 생가가 있는 영국 브리스톨시에 베델 동상의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저는 보훈처장의 말 중에서 일제강점기 영국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베델을 비롯해서 6명에 이른다라는 내용에 귀를 기울였는데요. 그분들이 바로 베델과 프레드릭 맥킨지, 또 조지 루이스 쇼, 프레드릭 브라운 해리스, 더글라스 스토리, 어니스트 스위니 등입니다. 영국 신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6분야말로 진정한 영국 신사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활약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영국은 절대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조선과 영국은 1883년 조용 수호 통상조약을 맺었죠. 그러나 1885년 러시아의 조선 진출을 견제한다는 명분으로 거문도를 불법 점령한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또 영국은 일본과 1, 2차 동맹을 맺어서 영국은 청과 인도, 일본은 대한제국의 지배권을 서로 보장해줬죠. 그 와중에 한국을 위해 몸을 바친 영국인이라면 그분들이 영국 신사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그중 대표적인 부인이 어니스트 베델이라는 분입니다. 16살 때부터 일본 고베에 살면서 가정을 꾸렸던 베델은 32살 때인 1904년 3월 10일 러일 전쟁을 취재할 런던 데일리 크로니클의 특별 통신원으로 조선에 부임합니다. 그러나 부임 후 특정 보도까지 했지만 곧 해임됩니다. 데일리 크로니클이 친일 성향의 신문이었기 때문에 베델과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베델은 아예 대한제국에서 한글과 영문을 섞은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했습니다. 물론 베델 혼자만은 아니었습니다. 양기탁과 박은식, 신치호 선생 등이 참여했습니다. 1904년 7월 18일 창간한 대한매일신보는 곧 항일의 필봉을 휘둘렀습니다. 일제가 한반도 땅의 3분의 1에 달하는 황무지 개간권을 삼키겠다라는 야욕을 드러내자 절대 안 된다라고 비판한 겁니다. 결국 대한매일신보와 황성신문 등의 집중 보도 때문에 일제의 황무지 개간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을사늑약 직후인 1905년 11월 27일자에는 장지연의 그 유명한 시일야 방송대곡의 영문 번역기사를 영문판 호혜로 발행했습니다. 또 1906년 새벽두에 고종황제가 을사늑약의 불법성을 폭로한 밀서를 영국 트리븐 특파원인 더글라스 스토리에게 건네주었는데요. 대한제국 국세가 지킨 밀서의 골자는 을사늑약은 한국 황제가 동의하지도 서명하지도 않았다. 황제는 조약 조항을 반대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스토리는 이 밀서를 1년 이상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켰고요. 1906년 12월 1일자로 다시 이 문제를 기획기사로 달았고 밀서 사진까지 실었답니다. 대한매일신보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1907년 1월 15일 16일자부터 스토리 밀서 기사를 밀서 사진과 함께 대문짝만하게 실었습니다. 계속해서 밀서를 부정하는 일본과 친일 내각의 주장을 잇따라 비판하는 논설을 실었습니다. 일본인의 협박으로 이 밀서가 가짜로 규정될 경우 고종의 진심이 허사로 될 것을 우려해서 스토리 밀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힌 겁니다. 이어 1907년 2월부터는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해서 관련 논설과 미담 그리고 의원금을 낸 인원의 명단을 대대적으로 실었습니다. 그 무렵 경기 풍덕군 부소산 절터에서 천인공노할 사건이 터집니다. 1348년 즉 고려 때 제작된 높이 13m의 대형 대리석 탑이 깜짝같이 사라진 겁니다. 범인이 누군지 알면 깜짝 놀랐을 겁니다. 황태자 순종의 혼례식에 참석한 일본 국내부 장관인 다나카 미세아키가 무레베들을 동원해서 탑을 무단 해체한 뒤에 일본으로 반출한 겁니다. 다나카는 고종이 탑을 기증했다라고 강변했지만 그것은 새빨간 거짓이었습니다. 베델은 3월 7일 이 만행을 특종 보도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일본 다나카 국내 대신의 흉계로 무기를 가진 일본인들이 경천서 탑을 급습해서 탑을 해체한 뒤에 실어갔다고 한다 라고 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1907년 당시 무려 1만 3천 부를 발행했는데요. 이것은
당시 모든 신문 총 발행 부수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대한매일신보가 나섰으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고종 황제의 허락을 얻었다는 것은 꾸며낸 말이다. 일본으로선 역사의 무한한 수치가 될 것이다. 라고 끈질기게 파고들었습니다. 베델과 함께 한국의 독립운동을 위해 평생을 바친 호모 헐버트 역시도 이 문제를 국제 여론에 호소했습니다. 결국 경천사탑은 1918년 약탈한 그대로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반환되었습니다. 대한매일신보는 또 친일 외교관인 더럼 스티븐스를 처단한 장윤환, 전명훈 의거의 상세한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만일 장윤환, 전명훈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원통한 것을 세계 만국에 공포했을까? 오라, 한국 독립은 곧 오늘이요. 한국 자유는 곧 오늘이니 우리의 큰 뜻을 이룰 날이 오늘이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잇따라 실었으니 일제가 얼마나 눈의 카이처럼 생각했겠습니까? 결국 이토 히로부미가 직접 대한매일신보 탄압에 나섭니다. 일본의 우호적인 영국 정부에 대한매일신보에 영향력을 행사하라 라고 압력을 가했습니다. 외교 문제로 부각시킨 거죠. 일제는 대한매일신보에 게재된 몇 가지 논설을 번역해서 영국 정부에 보냈습니다. 일본과 밀월 관계를 맺고 있던 영국은 베델을 법정 즉 영사재판에 2번이나 세웠습니다. 이 재판을 지켜본 맥킨지 기자는 이 재판은 영국의 언론 자유에 관한 금세기 최악의 타격이었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결국 베델은 의병 및 스티븐스 처단기사 등으로 소요를 일으키거나 조장시켜서 공안을 해쳤다라는 제목으로 3개월 군거 등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베델은 중국 상하이의 영국 영사관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는데요. 출소해서 서울로 돌아왔지만 1909년 5월 1일 37살의 젊은 나이로 서거했습니다. 믿었던 고국인 영국 정부에 의해 자행된 옥살이와 일제의 끊임없는 박해가 그의 심신을 갉아먹었던 겁니다. 베델은 나는 죽더라도 대한매일신보는 영생에서 대한의 민족을 구하라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저는 일제가 대한매일신보의 논조를 문제 삼아서 영국 정부에 제시한 논설 기사 중에서 의병 기사가 눈에 밟혔습니다. 1907년 9월 24일 대한매일신보의 영문판인 코리아 데일리 뉴스의 기사인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국의 내륙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인데 어느 날 의병 10명을 만났다. 의병들은 민족을 구하지 않으면 중도에 죽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일본인들이 약탈하고 능욕하고 살인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한국의 내륙 상황을 전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1904년 영국 데일리 메일의 극동 특파원으로 한국에 온 프레드릭 아서 맥킨지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서 의병을 취재하고 사진을 찍은 외국 기자의 모델이 바로 이 맥킨지 기자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남은 항일 의병 사진이죠. 맥킨지는 어떻게 항일 의병을 만났을까요? 맥킨지는 1907년 당시 서울에 머무르고 있었는데요. 그에게 들려온 전국 각지의 소식은 심상치 않았습니다. 고종의 폐위와 군대 해산 후에 곳곳에서 항일 의병이 관리했다라는 소문이 속속 들려온 겁니다. 맥킨지는 현장 취재를 통해 확인하려고 길을 떠납니다. 경기천과 충북 제천, 충주, 강원도 원주를 거쳐서 의병이 자주 출몰한다는 경기 양평으로 발길을 돌렸는데요. 취재길에 잿더미가 된 고을과 주민들의 일관된 일본군 만행의 증언을 보고 들으며 충격에 빠집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본군은 불에 태우지 말라고 애원하는 노인을 쏘아 죽였다. 한 임산부는 해산이 가까워서 집에 누워있다가 참변을 당했고 일본군이 여인을 능욕했고 심지어 10살짜리 여자애에게 쏴 죽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맥킨지 일행이 양평에서 숙소를 잡았을 때 드디어 의병 대여섯 명이 나타났습니다. 맥킨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준수하고 훤칠한 청년은 구식 군대 제복을 입고 있었다. 다른 두 사람은 군복 바지, 두 사람은 초라한 누더기 한복 차림이었다. 6명의 총이 제각기 달랐는데 어느 하나 성한 것이 없었다 라고요. 그러나 맥킨지는 의병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고 그들의 애국심도 보았다 라고 했습니다. 의병들은 맥킨지에게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고 합니다. 어차피 곧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러나 일본의 노예가 돼서 사는 이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라고요. 맥킨지는 의병들과 하룻밤을 지내면서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누더기가 된 그들의 옷도 빨아주었습니다.
음식도 먹였습니다. 다음날 숙소를 떠난 맥킨지 일행은 자갈과 모래가 깔린 강변에서 20여 명의 의병들과 맞닥뜨렸는데요. 신식군대 제복을 입은 청년이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몇 명은 14살에서 16살이 채 안 되는 소년들이었다고 합니다. 맥켄지는 이 의병들의 사진을 찍었는데요. 이 사진이 역사에 길이 남을 자료가 되었고요. 앞서 밝혔듯이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델로 삼은 유일한 의병 사진이기도 합니다. 맥켄지는 이때 만난 의병들의 활동상과 일제 잔학상을 담은 책을 발간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영국 신사분들이 없었다면 1907년 들불처럼 일어났던 항일 의병의 생생한 투쟁 장면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베델 선생이 서거한 뒤에 박은식, 양기탁 선생이 남긴 만시 한 구절씩을 인용해 봅니다. 구조 즉 유럽의 열혈 남아가 조선의 어둠을 씻어주었네. 대영 즉 영국 남자가 대안에 와서 캄캄한 밤중을 밝게 비추었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